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지인분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을 해서 가다가 그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크게 상해를 입은 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피해자는 호남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25톤 트럭을 뒤에서 받아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트럭에 부딪혀 트럭 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추 4번이 부서지고 방광이 터졌으며 양쪽 무릎의 십자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크게 다치셨네요. 현재는 엉덩이 쪽 부분에 뼈를 잘라 4번 경추 모양을 만들어 놨으나 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로 어깨부터는 전혀 감각이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마비까지 오셨군요. 3개월이 지나 보험사로부터 진단서 보내고 간병비 2개월분을 받았는데 그 보험사에서도 별 말이 없고 환자는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도 없거니와 경험이 없다 보니 얼마의 합의를 봐야 하는지 막막하고 또 운전자와 피해자가 아는 처지로서 돈 문제를 거론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러시겠네요. 하지만 아이들도 2명에 아직 어리다 보니 앞날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기 진단은 14주로 나왔으나 현재 상태로 보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네, 정말 크게 다치셔서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시고 평생 이런 마비 상태로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사연이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KO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호의동승이라는 문제예요. 지금 동승자로서 타고 있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이 호의동승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호의동승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이제 동승을 하는 경우에 그 운전자가 어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 동승을 한 사람은 사실 그 운전자의 운전을 통해서 자기도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그 호의동승을 한 동승자에게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운다. 반대로 운전자의 책임을 조금 감해준다. 뭐 이런 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의동승에 대한 책임 감경을 보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판례들을 보면은 뭐 적게는 20% 그리고 많게는 한 50%까지도 호의동승으로 인한 가해자, 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책임을 좀 감경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감경 비율을 결정하는 거는 주로 이 호의동승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냐, 즉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동승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인 동승자가 좀 태워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동승을 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그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에는 뭐 그 동승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경이 일어날지는 정확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사고 상황을 보면 동승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후미를 추돌을 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인 트럭 운전자에게는 뭐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고는 100% 졸음운전을 한 그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발생한 상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질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종합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겠죠. 이제 지인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직접 뭐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형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실 중상해잖아요. 전신마비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상해 정도로 봤을 때 이제 중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사 이권 사안이 되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인이다 보니까 이 뭐 운전자의 처벌을 원한다거나 처벌을 뭐 해달라고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뭐 질문에도 써 있는데,
그래도 지금 사실 상태가 이 정도 되셨다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여기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운전자가 사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제일 좋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3천만 원, 뭐 1억 정도까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그러면 운전자가 직접 그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관계고 껄끄러운 관계라고 하면 형사 합의를 안 봐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형사 합의를 보면서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그렇고 좀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간병인이 필요하거든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간병인 비용은 2개월 정도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 재력이 없으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뭐 보호자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을 하거나 피해자 쪽에 자금을 들여서 간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건을 진행하면 형사 사건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까지 그 간병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제 가해 운전자랑 어느 정도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사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이 간병 전신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간병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간병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신 다음에 형사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상해 사지마비 정도면 그냥 보험사랑 뭐 어느 정도 금액의 합의를 보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이나 그리고 상해 정도, 장애율 이런 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중상해 사지마비 정도의 상해라고 하면 당장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신체 감정을 받기에는 적절치가 않고요. 한 1년 정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쯤에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오시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형사사건이 중요해요. 형사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고 과실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형사합의금으로 간병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형사합의금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조력을 받으시면서 향후에 어느 정도 피해자가 상태가 안정이 되면 그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매우 중한 상태니까 윤회님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상담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좋은지 또 뭐 형사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이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을 하고 가다가 지인이 졸음운전을 해서 큰 상해를 입으신 분의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쾌차하시길 바라고 또 상태가 호전되시길 바라고요. 윤혜니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혜니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